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vocabulary world.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단어지기 신보정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영단어 30일 완성의 그 19번째 시간이고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everyday life,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각 주요 단어들과 여러 가지 표현들 배웠었는데요. 그 모든 단어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 리뷰를 통해 확인해 볼게요. Let's review. breakfast, breakfast, brush, brush, clean, clean, comb, comb, get, get, go, go, make, make, spend, spend, take, take, wash, wash. 자, 이제는 오늘의 주제를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음의 사진 한 장만으로도 금방 추측할 수 있는데요. 바로 다음의 사진 한번 볼게요. 롤러코스터입니다.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다 한 번씩은 타보셨죠? 자, 그러면 이 사진을 보자마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래요,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공원. 오늘은 놀이공원과 관련된 단어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topic is at an amusement park. 놀이공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단어들과 그 표현들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놀이공원 가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선생님은 놀이공원 가는 거를 무척 좋아해서 아직까지도 시간 나면 놀이공원을 자주 찾곤 하는데요. 놀이공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놀이공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또한 놀이공원에 가기 위해서 친구들과 약속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지금부터 Exploring English에서 놀이공원에 있는 모든 것들과 또한 놀이공원에 가기 위해 친구들과 약속을 정하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표현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xploring English. 오늘의 주제는 바로 at an amusement park.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공원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보았나요? 우리 지금부터 놀이공원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 an amusement park? 여러분들 혹시 놀이동산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놀이공원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우선 놀이기구일 거예요. 놀이기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Rides at an amusement park.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는요, 바로 첫 번째로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마구 흔들리는 동에 thrillize, 무섭지만 또 무서움 속에서도 쾌감을 즐기는 바로 thrillize가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바로 롤러코스터입니다.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많이 타보셨죠? 한 번쯤은 타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는 회전목마 또는 티컵 등의 어린이들도 탈 수 있는 놀이기구인 무섭지 않은 어린이 놀이기구 바로 Junior 또는 Gentle Ride도 있고요. 네 번째 그림은요, 물을 이용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Water Ride라고 하고요. Water Rides. 넓은 놀이동산 내에서 편한 이동을 위해 타는 놀이기구인 바로 Transport Rides, 모노레일 같은 Transport Rides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들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가장 행렬 등의 퍼레이드도 우리 쉽게 볼 수 있죠? Parades. 밤하늘에는 놀이공원에 밤에 가본 적이 있나요? 밤에는요,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fireworks, 바로 불꽃놀이들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법사의 마술쇼, 바로 매직쇼도 쉽게 볼 수 있고요. 동화 속에서 나올 법한 성, castle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놀이공원에 가면 이것이 꼭 먹고 싶어지는데요. 바로 솜사탕이죠. 솜사탕, 커튼 캔디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어린이들이 놀이공원에 가면 손에 꼭 이거를 하나씩 쥐고 다니곤 하는데요. 바로 balloon, 풍선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놀이공원에 있을 법한 놀이기구하고 또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하나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 그냥 단어 자체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놀이공원에는 무엇이 있어 하면서 친구에게 또는 어떤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법을 익히면 좋겠죠. 무엇이 있다라는 문장을 만들려면요. 바로 이 표현이 필요합니다. There is 또는 there are 라는 표현인데요. 자, 이 표현은 둘 다 무엇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다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지금부터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볼게요. 바로 관람차인 Ferris wheel과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관람차와 롤러코스터가 바로 놀이동산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요. There are a Ferris wheel and a roller coaster in the amusement park. 놀이공산에는 바로 관람차와 그리고 또한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There are가 사용되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There is a beautiful castle 이라고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지금 두 가지 문장 만들어 봤는데요. 이 두 가지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규칙을 발견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떨 경우에는 there is를 사용했고 어떨 경우에는 there are를 사용할까요? 네, 맞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명사가, 뒤에 따라오는 표현이 두 개 이상일 때, 즉 복수일 때는 바로 there are가 사용되었고요. 뒤에 따라오는 표현이 바로 단수일 때, 한 가지일 때는 바로 there is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castle, 성 하나 이야기할 때는 there is가 사용되었고 관람차와 롤러코스터 두 가지를 이용할 때는 there are가 사용돼서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 만들어 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선생님하고 같이 해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there are를 사용해서 amusement park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In the amusement park, 놀이동산에는요. 놀이동산에는 우선 뭐가 있습니까? 호수 앞에 아주 환상적인 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There is a fantastic castle in front of the lake. There is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바로 솜사탕 가게 뒤에는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In the amusement park, 놀이공원에는요. There is a roller coaster behind the cotton candy booth. There is a roller coaster. 한 가지를 이야기하니까 바로 there is가 사용되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이죠. 바로 매직쇼 옆에는 티켓 부스. 매표소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복수 형태 바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There are ticket booths next to the magic show. There are 복수 형태가 사용돼서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어만 뭐뭐뭐 하고 나열하는 것보다 there is 또는 there are 표현 자연스럽게 이용해서 무엇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선생님과 같이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놀이동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법까지 배워봤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친구와 함께 야 우리 놀이동산 가자. 언제 어떻게 만나자 하면서 약속 정하는 법 배울 텐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미션입니다. Today's mission. 오늘의 미션은 놀이공원에 가자고 제안하기와 약속 정하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친구에게 야 우리 놀이공원에 가자 하면서 제안하는 표현 한번 배워볼 텐데요. 그때는 바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t's, how about 또는 why don't we 등의 구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야 우리 내일 놀이공원 가자 하고 제안하는 표현 세 가지 만들어봤는데 우선 첫 번째 let's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Let's go to an amusement park tomorrow. 우리 내일 놀이공원에 가자. Let's를 이용해서 만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how about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었는데요. How about going to an amusement park tomorrow. 우리 내일 놀이동산에 가는 게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주의할 것이 바로 how about 다음에 go가 아니라 going이라는 동명사가 사용되었다는 점이에요. 전치사 뒤에서는 동명사가 사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How about ing라고 쓰이는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why don't we를 이용해서 Why don't we go to an amusement park tomorrow? 우리 내일 amusement park, 놀이동산에 가는 게 어때? 하고 제안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친구에게 우리 뭐뭐 하자 하면서 제안하는 표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고요. 이 표현들 모두 다 기억해 주시면 자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약속을 정하는 표현 배워볼 텐데요. 약속을 정할 때는 무엇을 정해야 합니까? 우선 우리 언제 만나자, 우리 어디서 만나자 하는 약속을 정해야 하죠.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우선
언제 만나자 라는 표현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만나자 라는 표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는데요. What time shall we meet? What time shall we make it?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meet이라는 단어는 바로 만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단어는 make it 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돼서 What time shall we make it? 우리 언제 만날까? 라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meet과 make it. 자,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다음 표현은요. What time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When shall we meet? 또는 When shall we make it? 의문부사 when을 사용해서 언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문부사를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또는 구체적인 시간, 너 몇 시에 만날 수 있어? 라는 표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Can you make it at 9? 너 9시에 만날 수 있니? Can you make it at 9? 이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언제라는 시간을 정하는 약속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시간 약속을 정했으니 이제는 그래, 우리 어디서 만나자 하는 장소 약속을 정해야겠죠? 자, 그러면 어디서 만나자라는 약속은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요. when이 where로 바뀌었습니다. 어디에서, where shall we meet? 우리 어디에서 만날까? 라는 표현입니다. 또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어디서 만나자 하고 아까 전에 배웠던 let's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Let's meet at the bus stop.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Let's meet at the bus stop. let's를 사용해서 우리 어디에서 만나자 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표현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친구에게 우리 어디 가자 하고 약속을 제안하고 우리 어디 가자 하고 제안하는 표현을 배웠고요. 또 약속을 정할 때 언제 만나자 또는 어디서 어떻게 만나자라는 표현 배워봤죠. 이 표현을 사용해서 선생님하고 다음과 같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다음에 대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우리 내일 놀이동산 가자라는 표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표현 배웠었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Why don't we를 사용해서 선생님이 뽑아봤습니다. Why don't we go to an amusement park tomorrow? 우리 내일 놀이동산에 가는 게 어떨까? 놀이동산에 가지 않을래? 자, 그럼 친구가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도 좋아하고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Sounds great. I'd love to 하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너 9시에 만날 수 있니? 다음과 같은 표현 이렇게 아까 전에 살펴봤었죠? Can you make it at 9? 너 9시에 만날 수 있니? 물론이지. 그러면 우리 어디에서 만날까? 라는 표현 Sure. Where shall we meet? Where shall we meet? 이라고 했었죠? 우리 버스 스탑,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At the bus stop.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자. 우선 시간 약속과 그리고 장소 약속을 정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나자라는 표현 정리해봤는데요. Okay, let's meet at the bus stop at 9.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at 9시에 만나자라는 표현. 자, 이렇게 짧은 대화문 만들어봤습니다. 놀이공원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한 어떻게 친구와 놀이공원에 가자고 약속을 정하자는 표현까지 배워봤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친구가 우리 놀이공원에 가자 하고 제안을 했을 때 이번에는 가기 싫어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싶을 때 바로 이 표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유용한 표현 한번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가자라는 표현 바로 Can I have a rain check? Can I have a rain check? 이라는 표현이에요. rain check.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바로 이 표현인데요. 레인책 같은 경우는 운동 경기 시 비가 왔을 때 다음으로 수년될 때 주어지는 바로 차회 유효권을 뜻합니다. 그래서 Can I have a rain check? 하면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자주 쓰이는 유용한 표현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amusement park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words of the day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at an amusement park, 놀이동산에 관한 단어들이었죠.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놀이동산에 놀러가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모든 단어들을 한번 학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만 해도 즐거워지는 바로 amusement park, 놀이동산에 관한 단어들. 지금부터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musement, amusement, amusement. 우리가 오늘 갈 곳은 바로 amusement park, 놀이동산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 단어인데요. amuse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To cause to laugh or smile by giving pleasure. 기쁨을 줌으로써 to cause to laugh or smile. 웃거나 또는 미소 짓게 만드는 것. 즉, 재미있게 하다, 즐겁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amuse, 문장 속에서 한번 볼게요.
His jokes amused the children. 그의 jokes, 농담이 amuse the children, 아이들을 즐겁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amuse 기억해 두시면서요. 이번에는 이 단어의 명사 형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muse의 명사 형태는 바로 뒤에 ment를 붙여서 amusement가 되는데요. 바로 즐거움, 오락이라는 명사 형태입니다. 자, 그림 속에서 보이듯이 이곳이 어디인가요? 오늘의 주제인 바로 amusement park, 놀이동산이죠. 놀이동산 amusement park 기억하시면서 자, 이와 똑같은 단어,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로 바로 theme park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 테마파크 가자, 테마파크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amusement park, theme park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테마파크는 발음이 잘못된 것이에요. theme park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우리 amusement park 문장 속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My family went to an amusement park last Sunday. 우리 family, 가족은, 나의 가족은 went to an amusement park,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언제요? Last Sunday. 지난 일요일에 말이죠. 자, amusement 기억하시면서, 자, 그럼 amusement park 하면 딱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놀이동산에 가면은 많이 존재하는 놀이기구들이죠. 바로 놀이기구는 이런 단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Ride. 탈 것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놀이기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Rides at the amusement park. 놀이동산에 있는 놀이기구에는요, 우선 그림에서 보이듯이 여러분이 이런 놀이기구 본 적 있나요? 동그랗게 커서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관람차죠? 관람차는 바로 Ferris wheel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준비한 놀이기구 라이드는요, 바로 회전목마입니다. 회전목마는 merry-go-round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도 아까 전부터 계속 봤듯이 롤러코스터, 우리는 청룡열차라고도 하죠. 롤러코스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놀이기구 아주 짧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무엇인가요? 문장으로 만들어봤는데요. What's your favorite ride?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말이에요. 바로 롤러코스터를 가장 좋아합니다. My favorite ride is a roller coaster. My favorite ride is a roller coaster. 자, ride라는 단어는 바로 탈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놀이동산 상황에 이렇게 국한돼서 봤을 때 탈 것은 바로 놀이기구를 의미하죠. 근데 이 ride라는 단어는 꼭 놀이기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탈 것, 즉 운송수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동차의 탈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때의 표현, 바로 이 문장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I will give you a ride. 내가 너 탈 것을 제공할게. 즉, 내가 너 태워줄게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 차 태워줄게. 차에 타 라는 표현할 때 바로 I will give you a ride 라는 표현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이 ride까지 기억해 두실게요. 그러면 우리 ride의 명사 형태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동사 형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ide의 동사 형태, 똑같은 형태고요. 의미는 바로 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타다, ride. 어떻게 사용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Ride a horse 하면 말을 타다, ride a bicycle 하면 자전거를 타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ride, 타다 기억하면서 문장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장 만들어 봤는데요. I ride my bike to school. I ride my bike. 나는 내 자전거를 탄다. To school. 학교로. 나는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간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ride까지 기억을 해 두실게요. 그러면요, 우리 다시 한번 놀이기구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기기 위해서는 바로 안전수칙들을 지켜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는 무엇이 있나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승 제한, riding restrictions, 탑승 제한을 지켜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8세 이하의 어린이는 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또는 150cm의 키 이하의 어린이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riding restriction, 탑승 제한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바로 capacity, 바로 수용 인원을 지켜야 하는데요. 수용 인원보다 너무 많이 탔을 경우에는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탈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lap bar 또는 seat belt, 바로 안전벨트. lap bar 하면은 무릎에 이렇게 놀이기구 탈 때 눌러주는 안전기구를 얘기하는데요. 안전장치를 꼭 착용해야 하죠. 자, 지금까지는 또한 놀이기구를 탈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까지 알아봤고요. 놀이기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단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alloon, balloon, balloon. 놀이공원, amusement park에 놀러가면 어린이들이 손에 하나씩 이것을 들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풍선이죠? 풍선은 balloon이라고 해요. 자, 지금 이 소녀는요, 풍선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 문장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She has many balloons. She has many balloons 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balloon, 풍선인 거 그림과 함께 매치시켜서 기억하시면서요. 자, 여러분 이렇게 큰 풍선도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이렇게 큰 풍선, 바로 열기구를 뜻하는데요. 이것을 뜻하는 단어도 또한 balloon이라고 하거나 또는 hot air balloon이라고 합니다. 자, 이 풍선, 큰 풍선 안에는 뜨거운 공기를 주입해서 공중에 뜨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hot air balloon이라고 한다는 점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문장 속에서 자, 이 balloon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alloon is landing on the buildings. The balloon. 자, 열기구가 건물들 위로 landing, 착륙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balloon 기억해 두시면서 지금까지는 우리 명사 형태의 balloon 살펴봤고요. 동사 형태로도 balloon이 존재한다는 건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alloon 하면 무언가가 이렇게 부풀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림 속의 이 여성은요. 바로 무엇을 부풀리고 있나요? 볼을 부풀리고 있죠. 그때 바로 balloon이라는 부풀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Her cheeks ballooned as she played her trumpet. Her cheeks, 그녀의 볼이 ballooned, 부풀었습니다. As she played her trumpet. 그녀가 그녀의 트럼펫을 연주할 때. 자, balloon 하면 꼭 풍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선이 부푸는 모습을 생각해서 부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기억해 두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 balloon 기억해 두시면서 놀이동산에 가면 꼭 풍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러한 물건들이 있는데요. 그 몇 가지 물건도 함께 더불어 기억하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솜사탕입니다. 솜사탕은 바로 cotton candy라고 하고요. cotton candy. 다음으로는요. lollipop, 우리 막대사탕 많이 먹죠? 막대사탕은 lollipop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광대예요. 우리들을 재밌게 웃겨주는 광대인데요. 광대는 바로 clown이라고 한다는 것까지 balloon과 더불어서 amusement park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 딱 연상해서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astle, castle, castle. amusement park, 놀이동산에 놀러 가면요. 동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아름다운 성들, 공주나 왕자님들이 살 법한 아름다운 성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성은 바로 castle이라고 합니다. 성, 대저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요. 성은 왜 만들어졌는지, 진짜 공주님들이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성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볼 텐데요. 성이 만들어진 이유,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for protection during wars or battles. 전쟁이나 전투 동안 바로 for protection,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castle 기억하시면서요. 선생님이 여기 성의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바로 노이반슈타인 성입니다. 유명한 성인데요. 자, 이 성은요. 아주 오래됐지만 매우 아름답습니다. The castle is very old but beautiful. The castle is very old but beautiful. 이 성은 매우 오래됐지만 아름답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도 가끔씩 castle을 만든다는 거.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castle 성 많이 만들죠? 바로 여름에 휴가 가면 모래성 많이 만들잖아요. 모래성은 무슨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바로 sand castle. sand 하면 모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와 castle, 성이 함께 쓰여 sand castle 하면 모래성이라는 뜻입니다. 문장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The boy is building a sand castle. The boy, 한 소년이 is building, 그 소년이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A sand castle, 모래성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castle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fun, fun, fun. amusement park, 놀이동산에서 이제는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놀이동산 하면 이 단어가 이 감정이 제일 먼저 느껴질 텐데요. 바로 fun, 장난, 재미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fun, 문장 속에서 한번 섞어봤는데요. Did you have fun at the amusement park? 놀이동산, 그 놀이동산에서 Did you have fun? 즐겼니? 라는 표현이에요. Have fun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have는 가지다라는 뜻이고 fun은 재미, 즐거움. 재미, 즐거움을 가지다, 즉 즐기다 라는 표현으로 아주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amusement park, 놀이동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바로 scare, 공포가 있습니다. 뭐 귀신의 집,
또는 어떤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고 너무 무서워서 바로 scare, 공포를 느낄 수 있는데요. 자, 문장 속에서 scar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got a bit of a scare. 나 조금 아주 약간 무서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scare, 공포라는 뜻이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요. 바로 thrill인데요. 바로 thrill, 전율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주 아까처럼 scare, 공포를 느끼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또한 그 안에서 즐거움,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즉 스릴을 느끼기 때문에 놀이동산에 자주 가게 되고 또 무서운 놀이기구를 자꾸 타게 되는 거잖아요. 자, thrill. 선생님이 문장 속에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I can remember the thrill of riding the roller coaster. 나는 그 롤러코스터를 탄 것의 thrill, 스릴감은 I can remember, 기억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thrill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다시 세 가지 감정을 다뤄봤죠? 여기서 다시 fun, 재미로 돌아와서 자, fun의 무슨 형태 볼까요? 다른 형용사 형태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fun,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바로 재미, 장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Going to an amusement park is a lot of fun. amusement park, 바로 놀이동산에 가는 것은 a lot of fun,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fun의 형용사 형태는 바로 익살맞은, 재미있는 이라는 뜻인데요. 자, funny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funny to go to an amusement park. 놀이동산에 가는 것은 it's funny, 재미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funny와 비슷한 여러 가지 유용한 표현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비교해서, 똑같은 표현도 비교해서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funny와 비교해서 알아둬야 할 단어. 첫 번째로는 amusing이 있고요. amusing 또는 interesting.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ludicrous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다 재미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funny 같은 경우는요, 기묘하고 익살맞아서 재미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묘와 익살을 가지고 있는 재미를 말하죠. 그래서 funny joke 하면은 재미있는 익살스러운 농담이라는 뜻이고요. amusing이나 interesting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쾌한이라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한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an amusing book 하면은 an interesting book이나 an amusing book 하면은 유쾌한 책, 아주 즐거운 책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ludicrous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바보스러운이라는 뜻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바보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재미를 준다는 뜻이죠. 자, 이 세 가지 단어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까지 fun과 관련된 단어들 살펴봤고 이제는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id, 놀이동산에 오면 누구보다 신나는 사람들은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는 바로 kid라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Many kids came to the park with their parents. Many kids, 많은 어린이들이 came to the park, 공원에 왔습니다. with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님들과 함께요. 자, kid 하면은 어린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kid라고 하는데 어린이보다 조금 더 어린 갓난아기는 뭐라고 할까요? 또한 청소년, 성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연령대별 명칭들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바로 첫 번째는 infant, 걷기 전의 유아입니다. infant. 사진 속에 아주 귀여운 걷기 전의 유아, 바로 아기가 있죠? infant 기억하시면서요. infant 중에서도 바로 젖먹이 아이, 젖을 먹는 아주 깐난 아기는 말이죠. 바로 baby라고 할 수 있어요. baby. 또한 걸음걸이를 걷기 시작하는 걸음마 시기의 아이는 바로 toddler라고 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조금 더 커서 아이, 어린이, 방금 전에 배웠던 단어입니다. 바로 child 또는 kid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아이가 더 성장해서 10대가 되었습니다. 10대는 바로 사춘기, 청소년기죠. 이때의 바로 사춘기,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바로 adolescence라고 하는데요. adolescence 중에서도 바로 10대 초반에 11세나 12세의 연령을 가지고 있는 사춘기기의 청소년은 바로 preteen이라고 하고요.
13세에서 19세까지의 10대, 그 정도까지의 10대를 바로 teenager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성인은요, adult라고 하는데 성인 중에서도 조금 20대 초반부터 뭐 30대 초반 이렇게 젊은 세대를 바로 youngster라고 하고요. 중년, 40대 이후의 중년의 연령은 바로 middle age라고 합니다. 또한 나이가 지긋이 드셔서 노년기의 어른들, 바로 adult를 바로 old age라고 하죠. 자, 우리 연령대별 명칭들 지금 살펴봤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바로 child라는 단어인데요. 이 child라는 단어는 어린이를 뜻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린이라는 뜻하는 단어, child는 복수 형태를 사용할 때는 바로 children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보통 복수 형태로 바꿔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단어, 명사 맨 끝에 복수형 어미 s를 붙여서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일 경우에는 an apple이라고 하던 것은 two apples라고 s를 붙여주는 거 기억하고 있죠? 자, 근데 이러한 불규칙 명사들은 따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불규칙 명사들, 복수형으로 바뀔 때 사용되는 불규칙 명사들 몇 가지 일러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규칙 명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man, 남자를 뜻하는 단어 man은요, 복수 형태로 사용될 때는 바로 men, man이 되고요. 여성을 뜻하는 단어 woman도 복수 형태로 될 때는 바로 women이라고 사용이 됩니다. 자, man과 woman 두 가지 다 복수 형태 불규칙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다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tooth인데요. tooth는 치아를 의미하죠. 치아를 의미하는 것이 복수 형태로 사용될 때는 가운데 있는 o 두 개가 바로 e로 바뀌셔 teeth라고 나타내고요. 또는 foot, 발을 뜻하는 단어가 복수. 두 개 이상을 뜻할 때는 두 개 이상을 뜻할 때는 바로 fish라고 사용됩니다. 자, 동물도 복수 형태, 불규칙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goose예요. goose는 거위를 뜻하는데요. 이것이 복수 형태로 사용될 때는 또 가운데 있는 o 두 개가 바뀌어서 e로 바뀌어서 geese라고 하고요. 또 이번에는 mouse, 쥐를 준비했습니다. mouse, 쥐는 복수 형태로 사용될 때 바로 mice라고 사용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줄게요. 자, 선생님과 함께 불규칙 명사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는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agic, magic, magic. 놀이동산에 가면, amusement park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magic, 마술, 마법입니다. 형용사적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마술을 부리는, magic을 부리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바로 magician, 마법사, 마술사라고 하는데요. 사진 준비했습니다. 마법사의 사진이네요. magician, 문장 속에서 볼게요. The magician changed the scarf into a white rabbit. The magician, 그 마법사는 changed the scarf, 그 스카프를 into a white rabbit. 바로 무슨 색? 흰색 토끼로 바꿨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magician 기억해 주시면서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magician과 관련된 어떠한 표현 알려줄 텐데요. 바로 마법사들이 하는 거, 누구누구에게 마법을 걸죠? cast a spell on somebody라는 표현 사용합니다. cast 하면 던지다 라는 표현이고요. spell 하면은 바로 주문인데요. 주문을 누군가에게 던진대요. 즉, 마법을 건다 라는 의미고요. 문장 속에서 볼게요. The magician cast a spell on his wife. The magician, 그 마법사가 그의 부인에게 마술을 걸었다. cast a spell on somebody 꼭 기억해 주시면서 그러면 우리 이러한 magician, 마법사들이 magic, 마술을 부리는, 마법을 부리는 쇼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표현은 바로 magic show, 마술 공연이라고 해요. 마술 공연은 magic show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magic show 이용해서 문장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I'd like to see a magic show. I'd like to see a magic show. 나는 마술쇼를 보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잠깐 magic show에서 show라는 단어만 다시 빼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how는 말이에요. 바로 구경거리, 공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쇼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magic show. 방금 전에 살펴봤던 마술 공연이 있고요. 또 다른 쇼는 TV 퀴즈 쇼라고 해서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보는 퀴즈 프로그램 있죠? 그것도 바로 TV 퀴즈 쇼라고 합니다. 즉, 쇼는요, TV에서 하는 TV 프로 또는 라디오에서 하는 라디오 프로 또는 어느 곳에서 하는 공연 등을 의미하는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쇼 기억해 주시면서요. 자, 그럼 쇼의 우리 동사 형태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보여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쇼, 보여주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He showed the book to me. 그는 나에게 the book, 책을 보여주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단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ticket, ticket, ticket. amusement park, 놀이동산에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입장권, 표, 티켓을 의미하는데요. 자, 이것은 바로 admission fee라고 해서 바로 입장료라고 의미를 하기도 하죠. 자, 입장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pay as you go라고 해서요, 탈 때마다, 자신이 놀이기구를 탈 때마다 하나씩 입장권을 사는 것. The guest purchases rides individually. 자, 손님이 탈 것의 가격, 탈 것의 티켓을 하나씩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pay one price라고 해서요. a single large admission fee라고 합니다. 즉, 한 번에 아주 돈을 많이 내서 admission fee, 입장 허가 비용을 내는 것을 말하죠.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이용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입장권, 티켓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문장 하나 더 볼게요. How much is the ticket? 이 티켓이 얼마입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티켓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지금까지 바로 amusement park, 놀이동산에 관한 단어들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listen and repeat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musement, amusement, amusement. My family went to an amusement park last Sunday. Balloon, balloon, balloon. He has 2 red balloons. Castle, castle, castle. The castle is very old, but beautiful. Fun, fun, fun. Did you have fun at the party? Kid, kid, kid. Many kids came to the park with their parents. Magic, magic, magic. I'd like to see a magic show. Ride, ride, ride. What is your favorite ride? I ride my bike to school. Scared, scared, scared. The little girl looked scared. Show, show, show. Children like the show very much. Ticket, ticket, ticket. How much is the ticket? 오늘은 amusement park, 놀이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숙제 나가야 할 텐데요. 오늘의 숙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술을 부리다 라는 표현 어떻게 했었죠? 선생님이 아까 무언가를 던지다 라는 표현, 누구누구에게 마법을 걸다 라는 표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표현 선생님 웹페이지, EBS 홈페이지에 찾아와서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at the bank, 은행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과 표현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See you next time!